조금은 색다른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뷰 영상만 줄곧 업로드 해왔었는데 지금까지 제 영상에 출연해주셨던 모든 분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1부, 2부 이런 식으로 자주 나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나 영상이 다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다 빼고도 총 25분이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감상해 주시죠. 첫 촬영 당시에는 일본 워홀을 준비했었고 워홀 하는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다시 한 번 더 촬영에 임해준 과외 학생. 뒤늦게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 제가 뒤늦게 지금 일본어를 열심히 선생님하고 배우고 있는데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독하게 얘기하자면은 한국보다 조금 더 제가 살기 편한 환경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생활은 어땠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병원 보다가 9시부터 10시쯤 되면 게스트들이 하나둘씩 체크아웃을 해요. 그러면 전날에 같이 얘기하면서 정들었던 사람들하고는 또 빠이빠이 하고 또 라인 교환할 거 있으면 라인 교환하고 10시 반부터는 이제 빡세게 청소를 하죠. 일본식 청소하면은 바켓스에다가 걸레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닦는 거예요. 천장부터 밑에까지 다 닦는 거예요. 청소기 돌리고 손으로 다 닦고 해서 마치 자리와 방을 새 것처럼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안 시켰는데도 막 더 구석구석 파고들면서 닦게 되더라고요. 2015년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홋카이도에 있는 리조트에서 일할 당시 알게 된 저랑 가장 친한 일본인 친구이자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일본인 부부. 안녕하세요. 内田真也と申します。29歳です。職業は看護師とキャンドル作家をやって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夫の内田智之です。仕事は日本の貿易の会社で経理をやっております。僕は30歳です。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일제 강점기를 경험해본 친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 태어났을 때는 그럼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기대스. 기데스. 윤기철. 해방되고 나서 윤기철 이름을 그때는 못 썼지. 일본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짧지만 일본 회사에서도 일해봤고 현재는 일본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군대 후임. 저는 일본에서 한 4년 정도 대학 다니다가 부산에 사는 93년생 하준형이라고 합니다. 준영 씨가 일본 생활 좀 길어요. 그죠? 그래서 일본 취업 계기부터 한번 알려주세요. 취업 계기 뭐 그냥 한국에서 취업할까 일본에서 취업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일본에 취업을 했죠. 그러면 한국이 더 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거네요. 일본 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 회사보다는 일본 회사가 더 편하죠. 캐나다로 이민 가서 줄곧 살다가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우연히 일본 여행을 가게 됐다가 일본어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과외 학생. 이름은 박선홍이고요. 나이는 한국 나이로 31살, 93년생이고 요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리하고 계신 거죠? 네, 캐나다에서는 15년 거주했고 작년 10월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곧 1년이네요. 네, 1년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한국에서 몇 년 거주한 거죠? 중학교 때 떠났다가 작년에 들어왔죠. 한국에 태어나서 중학교 몇 학년 때 캐나다 넘어간 거죠? 2007년도에 갔습니다. 한 반 정도는 캐나다 살았네, 본인 인생에. 그렇죠, 인생 반이죠. 제 살았구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가지고 정서적으로 했을 때부터는 캐나다죠. 여러 번 일본계 기업에 다녀봤지만 결국 다 그만두게 된 친구. 일본 관련된 회사에서는 총 3곳에서 일을 했는데 2021년 강남 근처에 이베이 재팬이라는 회사에서 슈텐이라는 일본 쇼핑몰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셀러들 판매 등록하고 정산해주는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포워딩 회사 중에 NTL 나이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창역 무교동에 있는 회사고요. 거기서 3개월 동안 포워딩 무역 관리하는 업무인데 그걸 3개월 동안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2023년 4월 달에 한국 마루비시라고 하는 밀가루 제조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도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일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귀국 후 줄곧 일본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 전 직장 동료. 저는 산 기간만 하면 7년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며 일본 대학교 교환학생 경험과 함께 현재는 일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 네, 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5년차 대원이라고 합니다. 벌써 5년차 됐나요? 와, 감개무량합니다. 벌써 5년이 됐다니. 일본에서 사실 어렸을 때 6살까지 살았어요. 태어나서 6살 때까지 일본에서 자랐었고 그리고 한국에 건너왔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초중고는 다 한국에서 나왔나요? 다 한국에서 나왔죠. 대학교는요? 대학교도 한국 대학교를 갔죠. 문부성 장학생으로 일본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도 3년간 일도 해본 패션 디자이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패션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총 7년 동안 있었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3년 차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일본어과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제 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좀 전공이 다른 느낌이어서 일본으로 패션을 유학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문부과학성의 국비유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돼서 시험을 준비해서 운 좋게 합격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 방에 붙었나요? 네.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중국인에게 들어보는 일본에 대한 편견.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태구 씨가 생각하는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요? 어렸을 때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봤어요. 그 부분 관심 있어요. 일본 여행 가는 게 재미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일본 가고 싶어요. 일본 음식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담백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식 구금 영상 AV? 그거 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기업에서만 10년 넘게 일을 해본 정말 문과의 빛 그 자체인 아는 형님. 예, 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작년 6월에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요. 지금은 IT 회사에서 세일즈를 맡고 있습니다. 7살 연상인 일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교토로 넘어가버린 부산 청년. 부산에 사는 만 23살 예비 워홀러 배동빈이라고 합니다. 예비 워홀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혹시 전공 일본어인가요? 아니요, 완전 일본어랑 전혀 관계없는 토목공학과를 다니다가 학교를 올해 자퇴하고 지금은 워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학과 적성도 좀 안 맞았고 학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휴학을 해놓고 일을 좀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만나는 일본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서 일본어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관심을 좀 더 갖게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일본어를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일본인 여자친구랑 사귀게 되면서 자퇴를 하게 된 거네요. 네. 사랑하십니까? 아우, 많이 좋아하죠. 많이 사랑하죠. 일본에서 13년 거주했으며 여러 가지 일을 해본 첫 번째 한일 부부 남편. 일본 생활 13년째 하다가 3월 1일부로 한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84년생이고요. 와이프가 일본인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3년 일본 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13년 정말 긴 시간입니다. 네, 13년의 스토리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며 두 아이의 아빠인 두 번째 한일 부부 남편. 이분은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분인데 하필 지금 한국에 출장을 왔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에 출장을 온 거죠. 일본 현지 기업에 재직 중이고 아내가 일본인입니다.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거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무겁네요. 일본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한일 양국에서 호텔 일을 쭉 하다가 현재는 일본 호텔에서 활약하고 있는 초중학교 후배. 다시 일본에 가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애정을 받은 거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단계. 다시 일본에 가게 된 계기는 뭔가요? 한국에서 한 반년 정도 일해보니까 일본어 실력이 확 떨어진다라는 걸 실감했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일본어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라고 실감을 하게 됐죠. 지금 여기는 후쿠오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왜 왔냐? 잘 살고 있는지, 후쿠오카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태 자랑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한일 혼혈 남매. 제 이름은 이대보고요. 한일 혼혈이라서 이름이 2개 있어요. 이중국적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일본 분이고 저희 어머니가 한국 분이고 생각보다 여러 가지 특이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보세요. 네, 제 나이는 22살이고요.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빠랑 동일하게 한일 혼혈이라서 이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증거자료 제출. 창업도 해봤지만 실패를 맛보고 현재는 일본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 소도시 여행 전문가 형님. 저는 이성용이라고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부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왕복하는 선박회사에서 여행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 사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욕심이었으니까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본전은 찾으셨어요? 본전을 찾았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도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샤미센 연주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본 분이고 샤미센 연주자입니다. 저는 우에무라 아키히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大阪に住んでいます。大阪からだいたい1ヶ月から2ヶ月ぐらいのペースでソウルへ今まで来てました。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이자 강원도 강릉에서 젠 스타일을 추구하는 공무원. 커다랗게 액자를 이렇게 거실에 걸어놓고 싶어서 주문 제작했습니다. 아, 지금 첫 자간 거예요? 예. 아, 이 집이 진짜 왜 이렇게 사나요? 어차피 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건은 다 드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분간 한 몇 달은 이렇게 빈 공간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 나름대로의 철학이라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에 돌아갔지만 촬영 기준 한국에서 DJ로 활동했었으며 일본에서 본인의 회사를 2개나 가지고 있는 99년생 일본인 대표님. 鶴留康生と申します。今年で25歳になります。今年25。99年生まれなんで。お仕事は今韓国で DJ をやっています。で、さっ
っきもおっしゃったように、他には東京で会社を2つやっていまして、1つは精神障害者の介護施設の会社。で、もう1つが高級車のドライバーの派遣会社をやってます。 전 직장 동료이자 신혼을 만끽하고 있는 세 번째 한일 부부.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일본에서 일한 지 7년 차이고 올해 결혼식을 올렸고 입적은 작년 10월에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기념일 준비를 해야 하는 박동현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나 です. 29歳です.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한국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한 2004년생 MG 일본 여자. 제 이름은 엔다 에리카라고 합니다. 나이는 20살이고, 일본 나이로 20살이고, 지금은 회사원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 한국에 1년以上住んでたっけ? 거의 2년? 호보 2년. 일본에서 13년간 체류를 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누님. 도쿄에서 13년 정도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영주권을 취득해서 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10년 이상 살면 취득할 수 있는 건가요? 요새는 고도 인재 뭐라고 해가지고 10년 안 살아도 대학 같은 거를 잘 학사 뭐 이런 거 점수를 따져서 점수가 높으면 영주권을 딸 수 있거든요. 저는 고도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10년을 안 있어도 딸 수 있는데 보통의 루트면은 학교 같은 거 포함해서 10년이에요. 일본에서 교환학생 5호를 경험했고 오로지 일본어 하나만으로 일본에서 컨설턴트로서 활약하고 있는 경상도 남자. 제 이름은 홍승범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94년생 30살입니다. 도일 시기는 2020년 10월 15일 코로나 때문에 맡기고 나서 뚫렸을 때 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컨설팅 펌에서 SCM 컨설턴트로서 고객한테 뭐 솔루션을 제공해주던가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이 잘못한 거 뒤집어도 써주고 아니면 고객이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고객이 귀찮은 거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뭐든지 다 하는 서비스업의 끝판왕 같은 일본 워홀, 일본 취업, 일본계 취업, 일본인 부부, 한일 부부, 한일 혼혈, 일본인 등등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사람을 모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양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전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몇몇 유튜버들처럼 출연자를 팔아먹고 자극적으로 표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출연자분의 이미지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각각의 생각과 개성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영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단 틴더를 외치던 한일 혼혈인 대보만은 예외입니다. 틴더! 서로 합의하에 자극적으로 출연한 유일한 출연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영상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그만큼 재미도 없을 거고 조회수도 안 나오니 그만큼 돈이 안 되겠죠. 제가 유튜브를 2년 가까이 해왔는데 그런 거 하나 모를까봐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전 행복합니다. 왜냐? 지금껏 출연자들 분께 욕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혹시 지금껏 제 채널에 출연하는 것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악플러에게 욕 안 먹도록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아주 중립적인 모습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답답해서 한번 나가보겠다. 어휴, 말을 저렇게밖에 못하나?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가면 무조건 압살한다. 이런 상황에 본인이 해당되거나 혹은 소개해 주실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러분이 출연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신 만큼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출연해 주신 그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